그럼 공시지가가 더 높아지겠네요. 엄청 높아지죠. 아, 선생님 건축협정의 과소토지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예. 저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저희 이 책에서 돈 되는 1,000만 원 소액토지에 나오는 12가지 네, 예. 사례 중에 가장 작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5평짜리 예, 땅이 18제곱. 있었어요. 네. 예. 그게 아마 건축협정을 이용해서 투자하신 걸로 이제 기억하고 그 있거든요. 당시에 그렇게 보고 낙찰을 받았죠. 초창기에 우리 2010년도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해갖고 본격적으로 2012년도에 했지만 그 당시에서는 이 건축협정이라는 게 이제 이런 땅에 지을 때 지구 단위가 수립이 되면은 이제 당연히 땅을 합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축협정을 강제조항과 권고사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강제사항은 반드시 땅을 합해야 된다. 그래야만 건축 허가가 난다는 얘기예요. 자, 땅이 3평, 10평, 한 50평 있는데 이걸 따로 허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반드시 한 70평 정도, 3평처럼 묶으면은 이쁜 이상적인 그 2종의 그 다가구 하나 주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런 걸 짓기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건축협정이라는 거는 그거네요. 쪼개져 있는 작은 땅들을 합필을. 합치기 위해서 예. 지자체에서 앞으로 건축할 때는 합쳐야만 허가를 내준다. 근데 그게 이제 강제 조항이었고, 강제적 건축협정이고. 그 이제 이렇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한 10% 내지 15%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무조건 제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혜택도 그렇죠. 주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땅을 크게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권고사항은 서로 협조를 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으려니까 또 주차장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차장법도 좀 완화하고 이런 다양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필이면 이제 한 7가지의 다양한 혜택들을 줘요. 작은 땅을 합쳐서 네. 지으면은 혜택을 더 많이 준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권고적 예, 건축협정. 건축협정이란 것이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작은 땅 주인들이 서로 협정을 통해서 그렇죠.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받으신 부산의 이 5평짜리 땅도 그런 땅이었군요. 그렇죠. 그걸 갖고 이제 뒷집하고 협상을 하려고 이제 네. 받은 거였죠. 얼마에 받으셨어요? 그 한 450만 원 안 되게 받았죠. 평당 100만 원이 안 되게 한 90만 원 정도에 받으셨고 그래서 그럼 얼마나 버셨어요? 낙찰을 받자마자 그 땅을 찾아갔죠. 모친을 만나서 이 땅을 사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이게 공매가 나온 줄 몰랐다. 그래서 이제 자제분을 불러서 2차에서 땅을 팔았습니다. 1,000만 원에. 오, 450만 원에 사서 1,000만 예. 원에. 오.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이런 복이 있냐. 물론 세전이지만 열흘 채 안 돼서 만나자마자 이게 팔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낙찰 받은 지 열흘밖에 안 돼서 열흘도 안 된 시점에 이제 갔죠. 이제 즉시 매매가 됐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죠. 근데 이제 이 자제분이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저희들 앞에 사실 두 필지가 더 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조금 청량을 해달라. 그럼 뭐 등기하고 막 바로 청량을 하면은 매매하는 걸로 하고 또 더군다나 청량비를 더 준다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청량을 경계청량을 또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이분들이 청량하면 고기를 자꾸 갸우뚱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집 건너편 집에다가 자꾸 점을 찍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집이요? 예. 알고 보니까 자산공사에서 물건을 잘못 내놓은 거예요. 길이 확대되다 보니까 양쪽 필지가 비슷해요. 거기도 집 앞에 작은 땅 2필지가 땅을 크게 한 5평 전후에서 가로막고 있었고. 그러니까 온비드에서 물건 사진을 찍을 때 이쪽 땅을 찍어야 되는데 앞쪽 땅을 그렇죠. 찍은 거군요. 예. 그럼 지금 엉뚱한 집하고 협상을 하신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좋다 말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황당하죠. 그래서 다시 이쪽 집에 가서 건너편에 가니까 이제 집 주인은 없고 체납자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난감해진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하다 보니까 우측 쪽의 집은 관계가 좀 복잡하더라고. 땅 주인하고 건물주가 또 다르고 필지에 한 5분이 있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손해를 본 게 아니고 공시지가상으로 현재 그 땅이 3종이거든요. 종 주거지역. 예. 그러면 용적률이 꽤 높겠어요. 그렇죠. 한 250%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고 이 땅이 현재 공시지가로 한 1,100이 나와요. 아마 지금도 가면 주위시는 한 평당 500을 지금 넘어갈 거예요. 네. 그러면 500이면 2,500이잖아요. 처음에 열흘 만에 1,000만 원에 팔 수 네.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건 아깝긴 하지만 네, 예. 그래도 뭐 400만 원, 450만 원의 낙찰을 땅들이, 받으셔서 현재 2,000만 원 정도의 시세라면 나쁘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지금. 땅을 사모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도 있죠. 언젠가는 누군가 사가겠죠. 어차피 거기도 집을 새로 지을 땐 다 됐죠. 이제 그 주위가 다 개발이 되는데 아마 곧 그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정적인 수익률은 상당히 높아요. 많이 높죠. 5배? 예, 5배가 더 되고 사실 지로 청구를 그 5평 중에 1.5평 정도가 지금 그 상대편이 대지로 쓰고 있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우리가 3년치의 지로는 일단 받을 수 있으니까 3년치 지로도 꽤 클걸요. 이 땅을 침범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이용료를 네. 청구하실 수 예, 있다. 예. 그것도 또 다른 수익이 그렇죠. 될 수 그게 이제 있겠네요. 부당 이득분이니까 지로보다는 좀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죠. 솔직히 500만 원 애매한 데에 예금 드는 것보다 이게 낫겠는데요? 지금 도심의 땅은 1년에 평균 6에서 약 9%의 지가가 올라왔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현재 공시가가 너무 적다 보니까 세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공시가를 시가의 90%까지 지금 만들겠다고 지금 천명을 했거든요. 그 기간을 한 3년으로 지금 모두를 박았단 말이에요. 그럼 공시지가가 더 높아지겠네요. 엄청 높아지죠. 지금 현재 공시가가 보통 뭐 산대는 시가의 60%도 지금 안 나오거든요. 잘하면은 도심의 일부 작은 땅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한 20% 이상씩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해도 뭐 할 거 없으면 땅이라도 묻어놔라. 요렇게 조그만 땅 저도 이제부터 조금 눈에 불을 켜고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지만 뭐 땅을 찾는데 제가 많은 도움을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배워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건축협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자, 콘텐츠를 잇다 사람을 잇다 이콘 TV